미국과 중국이 9월 달에 인공지능 관련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 다섯 명을 인용을 해서 로이터 통신이 오늘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제가 여겨질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은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중요한 기술이고, 이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기술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주요 성과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회담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24일 미국 방문 이전에 이 AI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직 날짜가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는 않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권자 2억 2천만 명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해 갔다, 해킹해 갔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그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인가, 안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옵니다. 안 오면은 손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소식통 4명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회담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들 중 3명은 미국과 중국 측의 다른 참가자 의제 회담 장소가 아직 논의 중이고 준비가 지금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AI 산업 관계는 과거 미국이 독주하고 중국이 추격하던 구도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국이 서로 다른 전략적 지향점을 가지고 글로벌 AI 시장을 양분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나왔죠. 문샷 AI, 그리고 키미 K3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딥시크 이런 것들이 중국 스타트업들로부터 나온 AI 프로그램 모델들인데 미국의 빅테크 모델보다 월등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는 AI 모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점수가 미국의 AI 모델들하고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데 개발 비용은 뭐 엄청나게 적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AI 관련돼서 논문 발표 수, 특허 출원 숫자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외형적, 양적 연구 성과 측면에서도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노린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지향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점을 저희는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실력을 비교한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미국은 오픈 AI, 구글, 엔트로픽 뭐 이런 민간 빅테크 주도로 인류의 뇌를 뛰어넘는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이나 초지능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전력을 투입해서 원천 기술의 혁신을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 속에서 현실적으로 AGI보다는 수익성과 실용성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조 공장, 스마트시티, 항만, 금융 등 전통 산업 현장의 AI 인프라를 빠르게 이식하고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같은 거죠. 그런 분야들을 넓히는데 더 주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AI 기술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축이라고 보고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미중 AI 관계는 상호 기술 의존을 완전히 끊어내는 디커플링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좀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원천 기술과 인프라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은 독자적인 비용 효율성과 거대한 산업 적용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협 없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AI 테크 업계가 거대한 샌드위치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격입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 KT 등 한국 내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혹은 중국의 AI 생태계 속에 종속이 되면서 국가적 데이터 주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를 필두로 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AI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비용으로 고성능 AI API를 제공하는 탓에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은 완전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금 뭐 AI 관련해가지고
도대체가 채산성이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첨단 AI 반도체, 그러니까 뭐 HBM 같은 그런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극도로 강화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 기업들 중국에 대한 수출이 18% 줄어들었다,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역대 최고의 또 이익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엄청나게 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력하는 차세대 AI 메모리 공급망에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편입되어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중국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기술 냉전으로 인해서 양국의 AI 기술을 모두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나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동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중국이랑도 친해야 되고 미국이랑도 친해야 되는 애매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 차라리 한국이 이 나라들 제3의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나라들을 겨냥해서 그 나라들에 딱 맞는 맞춤형 AI 인프라 구축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과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이제 AI 업계가 그쪽 시장, 제3시장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활동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국은 항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민들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찾아냅니다.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은 자꾸 이제 두뇌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활용도를 넓혀가는 손발을 열심히 만들다 보면 언젠가 미국하고 다시 커플이 될 때, 그때는 뭐 좋은 두뇌 앉혀가지고 좋은 손발 우리가 제공하고 좋은 두뇌는 미국 거 쓰고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은 지금 그걸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중국은 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루기를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에 한국이 들어와 있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거래를 끊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신뢰를 구축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해 주겠다라고 큰 소리 쳤을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미국에 지금 돈 투자하겠다라는 거는 일체 발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호남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오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압박을 넣게 될지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신경 안 쓰겠는데 대한민국이라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